7번째 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루비 on 레일스 가이드 액티브 레코드의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이드에 있는 어소시에이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가이드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각 챕터별로 있는 내용을 너무 진도를 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 지금 그때 저번 모임에서 이야기했지만, 일단 그 가이드에 있는 내용 중에 MVC 있는 그 해당 부분의 내용을 끝마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작은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병행해서 개발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MVC 컨트롤러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 조금 너무 지금 속도 빠른 것 같아서 챕터별로 분량을 조금씩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소시에이션 부분도 양이 많아서요. 오늘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때까지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번 내지 한 3번 정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소시에이션 부분이 상당히 아시겠지만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할 때 개발자의 코딩 로직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뭐랄까 그 어소시에이션은 결국 이제 그 서버의 SQL 쿼리를 어, 요청해서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서버의 퍼포먼스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을 얼마나 잘 자기가 모델에서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SQL 서버로의 속도, 퍼포먼스를 결정적으로 반영해주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사실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둡냐?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의 어소시에이션을 이제 써야 되는 이유가 사실 가이드에 처음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진행해 보면은 우선 우리가 왜 어소시에이션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우선 여기에 지금 커스텀하고 오더라는 두 개의 모델 클래스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과 그리고 고객이 주문하는 그런 테이블을 각각 만들어 놓고, 액티브 레코드가 실제 테이블을 모델로 클래스로 정의를 해 주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 정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액티브 레코드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와 객체를 연결하는 ORM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액티브 레코드의 그 많은 데이터 매니지하는 그 메소드를 그대로 클래스 모델이 이제 상속받기 때문에 사실 개발자는 그런 거에 대한 뭐 특별한 작업이 필요 없이 액티브 레코드의 모든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한다면 커스터머와 오더 클래스가 두 개가 있다 생각했을 때 한 고객이 주문을 하고 또 그 고객이 주문했던 오더를 다 삭제한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오더를 그러면 하기 위해서, 오더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오더 그를 하나
크리에이션을 하죠. 그때 이제 오다 데이트는 현재 오다 테이블의 하나의 속성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time now 현재 시간을 할당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오다가 커스터머 테이블에 포린 키를 갖고 있죠. 그래서 대개 이제 포린 키를 레일스에서는 그 페어런트 클래스의 클래스 이름에다가 언더바 아이디를 붙여서 포린 키로 디폴트로 레일스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할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레일스의 그 규칙에 따라서 페어런트 클래스의 클래스 이름에다가 언더바 아이디를 붙인 그 포린 키를 바로 차일드 클래스, 차일드 테이블의 속성으로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더를 만들 때 커스터머 아이디는 오더에 있는 포린 키죠. 그래서 커스텀 아이디에다가 커스터머의 인스턴스의 아이디를 할당을 해줍니다. 이렇게 할당을 해줘야 이제 그 오더와 커스터머가 어소시에이션으로 물리적인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해당 커스터머가 주문했던 오더를 다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액티브 레코드의 어소시에이션을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딩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더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더의 find 메소드 중에 하나인 where 메소드에다가 우선 커스터머 아이디의 현재 커스터머의 아이디 값을 활동해 주고요. 그래서 오더 해당 커스터머의 오더를 다 불러와서 그 오더 각각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블록으로 로컬 빈스 오더로 넘겨가지고 다 삭제를 해주는 그런 블록 순환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해당 커스터머를 삭제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오더를 삭제뿐만 아니라 그 해당 커스터머를 삭제할 때 수반되는 오더의 그 레코드까지 같이 삭제하는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더를 새로 추가하고 또 한 고객을 삭제할 때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줘야 되죠. 사실 좀 조금 번잡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발자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포린 키를 일일이 다 관리를 해줘야 되고 실제로 페어런트 객체를 삭제할 때는 그 차일드 객체까지 한꺼번에 삭제해주지 않으면은 그 페어런트 객체를 삭제만 하기만 하고 차일드 객체들을 실제로 남겨주게 되면은 이건 실제로 가비지 데이터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용량만 차지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은 어소시에이션은 왜 써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이런 모델 간의 연결을 액티브 레코드가 자동으로 해줄 수 있다. 또 포린 키 할당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액티브 레코드가 다 알아서 해준다. 또 삭제할 때도 페런트 차일드 그런 관계에서 페런트를 삭제할 때 객체까지 자동으로 액티브 레코드가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 액티브 레코드 어소시에이션이 중요한 거죠. 이걸 조금 더 멋있도록 이제 그려놓으면은 사실 이런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를 이제 생각한다면은 그 왼쪽에 커스터머, 오른쪽에 오더 클래스를 이제 도식화하면요. 각각은 아이디, 레일즈에서는 테이블에 디폴트로 그 아이디를 필드를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연결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페어런트 차일드의 어소시에이션을 생각할 때는 차일드 객체 테이블에 페어런트 그 클래스 뒤에다가 언더바 아이디를 붙인 이런 포린 키를 만들어주면 페어런트 오브젝트와 차일드 오브젝트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액티브 레코드의 어소시에이션은 이 모든 과정을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이제 무식도로 이미지 생각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전에는 커스터머 오더 클래스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지만 지금과 같이 이런 액티브 레코드의 어소시에이션을 정의를 해주게 되면 다시 말해서 커스터머가 페어런트 클래스가 되겠고 오더가 차일드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커스터머는 has many 메소드를 액티브 레코드에 has many 메소드를 이용해서 오더스라고 차일드 그 클래스를 지정해주고요. 오더스는 실제로 이제 생각하는 것을 이제 물리적인 그 테이블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심볼로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전에도 눈이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디펜던트 옵션을 줘서 디스트로이 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페어런트 객체가 삭제될 때 이와 연결되어 있는 has many에 있는 child 객체들을 동시에 삭제를 해주라 이런 옵션이 되겠죠. 요 디스트로이 옵션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차일드 객체들이 삭제될 때 그런 밸리데이션 그런 과정을 호출한다는 것을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디스트로이 말고 딜리트라고 하는 그 심볼을 지정해 주면요. 그런 그 밸리데이션 과정을 호출하지 않고 삭제만 한다 하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페어런트 객체를 삭제할 때 차일드 객체를 삭제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디스트로이 대신에 nullify라는 nullify 동사에서 심볼로 써주게 되면은 foreign key 값을 null로 만들어줍니다. child 테이블에. 그래서 삭제는 실제로 하지 않고 그런 이제 옵션까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child 클래스에서는 이제 belongs to라고 하는 association 메소드를 써주게 되고 영어의 문법상 아시겠지만 belongs to 하면은 어디에 속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속할 때는 한 곳에 하나의 페어런트에만 속하기 때문에 이 단수형으로 써주고요. has many는 이제 이렇게 복수형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has many 아까 제가 뭐 여기 테이블 이름을 실제 써주라 그랬는데 그 개념보다는 이 개념이 더 이해하기 더 편할 것 같네요. 문법대로 has many 여러 개 orders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belongs는 하나의 parent 클래스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액티브 레코드의 어소시에이션을 정의를 해주게 되면 좀 전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오더를 추가할 때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스터머에다가 커스터머의 child, 오더, child 객체에 대해서 create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고 이때 오더 데이터를 현재 시간으로 설정해주고 이때는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스터머 아이디에다가 커스터머 인스턴스의 아이디를 할당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죠. 이러한 어소시에이션 체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액티브 레코드가 이런 정의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더뿐만 아니라 그 커스터머를 삭제하기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는 아주 뭐 블록을 써가면서 차일드 객체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어런트 객체를 삭제하는 그런 두 단계 과정이 필요했었는데요. 참 놀랍게도 이 한 줄이면은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액티브 레코드의 어소시에이션 안 이상 이러한 어소시에이션을 안 쓸 이유가 전혀 없겠죠. 코딩량도 줄여주거나 또 여러 가지로 옵션 지정해주는 부분에 속성 지정해주는 부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소시에이션 설정 선언을 우리가 잘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코딩량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액티브 레코드의 어소시에이션은 뭐 꼭 루비 온 레일스에서 개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랭귀지로 개발할 때도 이런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의 어소시에이션은 뭐 흔히 1대1, 그다음 1대 다, 그다음에 다대 다 이런 관계로 다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루비 온 레일즈에서 그 액티브 레코드 어소시에이션스는 그 메소드 이러한 그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메소드들이 이렇게 has one 또 아까 나왔던 has many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has and belongs to many 그 has one이란 것 has many와 그다음에 belongs to를 합쳐서 has and belongs to many 한꺼번에 쓰는 그런 메소드. 그래서 일대 이런 child와 parent와 class, child class로 이제 두 개가 있어야지 1대1의 관계가 되겠죠. 근데 1대1의 대등한 관계이지만 레일스에서는 상위와 하위의 클래스의 개념을 가지면서 has one, belongs to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has one을 쓸 것이냐, 또 어떤 것을 belongs to를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정황상 그 컨텍스트에서의 합리적인 그런 로직이 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페어런트와 차일드를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 필드가 아주 많을 경우에는 테이블을 이제 몇 개로 이제 나누어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has one through를 써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대 다 관계에서는 뭐 아까 나왔던 것과 같이 커스터머 오더 어소시에이션에서 나온 것처럼 has many가 있고 그 다음에 child에서는 belongs to, belongs s입니다. belongs to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대다는 뭐 멀티죠. 멀티면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2개의 모델이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3개의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대다가 될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페런트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제3의 이런 조인하는 테이블이 필요한데 조인 클래스가 그거가 결국 뭐 child 클래스의 개념을 가지면서 belongs to가 되는데 어디 belongs? 각각 2개의 다대다가 될 수 있는 그런 parent 클래스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parent 클래스도 has many child가 되겠죠. B도 has many가 차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가 has many 서로를 갖다가 child를 가지는데 through라는 옵션을 지정해서 경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3개의 클래스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 다대다 관계에서 이러한 제3의 모델이 필요 없이 바로 이 2개가 서로 다이렉트로 서로를 참조하는 그런 상황, 그런 메소드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결국 그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2개의 또는 3개의 모델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옵션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결국 루비 온 레일즈의 어소시에이션에 해당된 가이드 내용이 결국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위에 belongs to, 그 다음에 has one, 그 다음에 has many, 그 다음에 has and belongs to many 옵션들이 다 있는 거죠. 보면 되게 다 중복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서로 개념이 중첩되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해당 메소드에 특이만 있는 그런 옵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양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이제 하면서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한 그런 옵션들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한 3-4개 정도를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belongs to 1대1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갈등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를 child로 하고 어떤 거를 parent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belongs to와 has one을 쓸 것이냐 이런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belongs to는 그 foreign key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다가 belongs to를 정의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belongs to는 이제 뭐 문맥상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클래스에서 정의를 할 때는 belongs to가 자기가 정의를 해야 될 그 클래스 테이블이 foreign key를 결국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이제 데이터의 실질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belongs to와 has one을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커스터머가 아니 어떤 employee 직원이 가지고 있는 그 직원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직원이 갖고 있는 이제 어카운트 정보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이 어카운트와 직원은 이제 하나씩만 가지고 있다 했을 때 두 테이블 연결할 때는 이런 has one과 belongs to 관계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럼 어디에다가 belongs to를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생각해 볼 때 커스터머와 어카운트로 생각할 때 커스터머가 하나의 어카운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는가 개념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가 하나의 인프로이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원이 하나의 계정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냐 이런 거죠. 네, 그런 문맥상의 자연스러움을 생각해서 개발자가 이제 판단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has many가 있고, 그 다음에 has many와 belongs to를 합친 has and belongs to many라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has many through와 has and belongs to many가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기능을 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러면 어떤 걸 쓸 것이냐 그런 또 딜레마에 빠집니다. 지금 이 has many와 has and belongs to many는 has many는 결국 이제 그 어떤 경우에 이제 쓰냐면은 그 어떤 데이터 유용성 검증이라든지 이제 콜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child 테이블에서 추가되는 그 속성들을 자기가 추가해서 관리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has many association을 하는 그 메소드를 이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다대다 관계를 설정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대다. 그래서 다대다 관계 설정할 때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어느 걸 쓸 것이냐. has and belongs to many는 결국 이것도 다대다지만 이건 저러한 밸리데이션이나 뭐 콜백 엑스트라한 그런 속성들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두 개 서로 연결만 다대다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쓸 때는 has and belongs to many 이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그 다대다 관계의 클래스 정의를 할 때 실제 DB에다가도 이런 조인 테이블을 제3의 조인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할 때 has and belongs to many는 제3의 클래스가 필요 없다고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테이블은 제3의 테이블, 조인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조인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저도 잘 몰랐을 때는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조인 테이블을 만들지도 않고 클래스만 정의를 해놓고 하니까 안 돼. 야, 이게 왜 안 되나? 이제 가이드를 이제 이전에 한번 읽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혼돈스러운데 그런 부분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게 두 번째 이해가 안 돼요. 테이블 아예 안 생기고 첫 번째 게 생기고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아니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해봤어요? 모델은 없는데 응. 거기는 실제로는 테이블이 생긴다는. 아니 이걸 구현해봤어요. has many through만 해봤었거든요. has and belongs to many는 안 해봤죠. 안 근데 has and through라는 건 저 없으면 안 될걸요? 네, 걔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예, 저 밑에 것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밑에 거는 그 따로 모델이 안 생기길래.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가이드를 잘못 영문판 읽어보면요, 진짜 없어도 되는 것처럼 잘못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번역을. 근데 잘 읽어보면요, 실질적으로 컬럼이 추가돼야 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인 컬럼의 테이블이 제3의 조인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구현을 저는 해봤고 해보니까 있어야 됩니다. 이제 모델만 안 생기고 테이블은 생기는 거네요, 알아서. 테이블은 알아서 안 생깁니다.
테이블은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이제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예, 이상하긴 하죠. 이상한데 이제 그거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크레스는 쉽게 말하면 정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크레스 정의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액티브 레코드가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yml에 정의한 커넥션에서 연결해서 그 물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오지만 크레스에서 정의하는 이런 어소시에이션에서 제3의 조인 테이블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물리적인 테이블이 있어야만이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조인한 결과의 네. 테이블이 실제로 저장되는 건 아니고 메모리상에만 아닙니다. 저장됩니다. 저장됩니다. 물리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저장되고 거기에 없으면 has and belongs to many가 안 됩니다. 그럼 사실상 위에 거 해주면이 풀어 쓰는 게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금 이게 설명하는 게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has many true를 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3의 조인 테이블에다가 이 두 개의 포리 키만 둘 게 아니라 이 포리 키가 이제 한 테이블이 레코드 만들어질 때 누가 만들었고 뭐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자기가 쓰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has many true를 해가지고 제3의 조인 테이블을 만들어서 자기가 속성들은 여러 개 n수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has many belongs to many는요. 제 조인 테이블 만들 때 그거 추가를 만들어 줘봐야 그 거기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has many belongs to many로 쓸 때에는 제3의 조인 테이블에 ID 프라이머리 키가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저도 그거 몰라가지고 하는데 이 아이디가 막 그 프라이머리 키가 막 이상하게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이 아주 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has many true와 has and belongs to many 메소드 두 개를 쓸 때의 차이는 has and belongs to many는 프라이머리 키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물리적인 테이블에, 조인 테이블에. 그러나 has many true를 쓸 때는 조인 테이블에 일반적인 테이블처럼 프라이머리 키 아이디가 있습니다. 있고 없고가 두 개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밸리데이션 콜백,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발자가 추가하는 그 필드들, 이거를 정의할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큰 차이예요.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코딩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has many belongs to many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이 관련 문서를 읽다 보면은 HABTB의 좀 뭐라고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렇게 줄여서 씁니다. 저도 처음에 저걸 보고 저게 뭔가 싶었는데 저걸 줄여서 저렇게 HABTB라고 이렇게 TM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has and belongs to many를 쓸 때 제3의 테이블, 그러니까 조인 테이블은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테이블을 만들 때 그럼 이름을 어떻게 명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루비 온 레이즈에서는 테이블의 이름이 결국 클래스 이름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그 명명, 테이블 이름, 클래스 이름을 명명하는 그 규칙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제3의 조인 테이블을 has and belongs to many 메소드로 연결을 할 때는 얘가 기본적으로 레이즈가 커스터머와 오더 두 개의 모델 사이에 디폴트 조인 테이블이라고 뭐 어떻게 이름을 어떻게 얘가 그 인식을 하냐면은 커스터머 언더바 오더스 복수면 두 개다 이렇게 언더바스가 연결합니다. 그러면 오더를 먼저 쓰면 어떤 오더스 언더바 커스터머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커스터머 오더스 두 개를 서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얘가 인식하는 거는요 사전에 있는 순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길이가 다르면은 그 짧은 게 우선이 되겠죠. 그런 순에 의해서 뭐를 앞에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커스터머 오더의 두 개의 클래스라면은 C가
사전적 순에서는 앞쪽에 있기 때문에 customers를 먼저 쓰고 그다음 underbar orders를 raise가 그냥 디폴트로 join 테이블이 적을 것이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기존에 있는 그 레가시 테이블에서 그러면 이걸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름을 바꿔줘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또 레이스가 옵션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join 테이블이라는 옵션을 써줘서 실질적인 조인트 테이블의 이름을 써주면 레이스가 여기서는 내가 생각하는 디폴트 조인 테이블이 아니라 조인 테이블 옵션이 지정해준 저 테이블을 찾아가서 얘가 조인 테이블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제 처음에 레이스로 개발할 때는 저런 컨벤션, COC죠. 규칙, 레이스의 규칙을 따라서 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클래스 정의하는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두 개의 어셈블리와 파트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뭐 부품이죠. 어셈블리 부품, 뭐 부품 상세 부품이고 이건 이제 조립품이고 조립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사실은 이제 이 테이블에서 서로가 다대대 관계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이거는 뭐냐면 has and belongs to many 메소드를 써서 두 개를 제3의 join 클래스가 없이 테이블이 아니라 join 클래스가 없이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has and belongs to many, has and belongs to many 메소드를 쓰면서 상대방의 그 모델명에다가 복수로 has many니까 has many니까 복수를 써줍니다. has many. 물론 belongs to 하면 단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has many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has many assemblies, has many parts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간단하죠, 더 오히려. 제3의 joint 클래스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 개 정의해주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join 테이블을 마이그레이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해주는데 어떻게 코딩을 해주냐, 어떻게 이름 듣느냐 하면은 이렇게 그냥 이거는 이제 클래스를 그러니까 raise, generate, migration 하고 이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을 만들 때 커맨드 라인에서 같이 이름은 이제 대충 써주면 되고요. 그 요걸 보십시오, 요거 create 테이블 이름 보세요. 그러니까 assembly의 A와 파트의 P를 생각한다면은 assembly가 앞에 오고 파트가 뒤에 오겠죠. 그래서 복수입니다. 항상 assemblies underbar parts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죠.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has and belongs to many 메소드를 association을 쓸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primary id 값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있으면 안 된다면 오히려 거꾸로 안 됩니다. 오류가 나고 또 된다 하더라도 뭐 이게 이제 막 나중에 막 그 관계가 막 엉켜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id를 false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디폴트는 뭡니까? true죠. 그래서 true인데 이것을 이제 id를 false로 지정해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join 테이블에 대해서는 이것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꼭 이걸 해줘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요거 두 개의 포린 키를 각각 여기다가 써주는 거 외에 내가 여기다가 요거를 누가 만드는지에 그 만든 사람의 아이디를 여기다 넣어주고 싶다 해서 여기다 뭐 해서 t.integer 해가지고 symbol user underbar id를 추가하잖아요. 생성은 되겠지만 저거 생성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거 추가해줘봐야 아무런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저런 has and belongs to many 관계로 연결된 그 join 테이블은요, 우리가 그 뭐 직접 개발자가 그 테이블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다 아무리 뭐 데이터를 뭐 추가해봐야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은 요거를 써야 될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드물게 있는데 저도 이제 요걸 한 몇 군데서 써봤는데 뭐 간단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조인 테이블에 내가 별도의 속성을 추가해서 관리하고 싶지 않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걸 연결만 시키고 싶다 할 땐 저걸 쓰면 돼요. 그러다는 저걸 만들 때는 이제 기타 정보들이 필요하니까 저는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거나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아예 안 그렇게 쓰고 작업해 분들은 벌써 이제 생각이 떠오르 그때는 아이고 저걸 할 걸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사실을 쓸 때 좀 신경을 써서 쓸 필요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여러 번 말했던 폴리몰픽,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다형성, 다자는 마늘 다자에다가 형성, 모양이에요. 그래서 폴리란 말은 영어에서 어원적으로 많다는,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 멀티, 매니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몰픽이라는 것은 폼입니다. 폼. 그래서 그 폴리몰픽은 다형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belongs to에 있는 옵션입니다. 폴리몰픽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나왔던 아까 나왔던 게 아니죠. 인플로이 모델과 프로덕트 모델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이 아이디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가 이렇게 이름은 같은 아이디죠. 그래서 레이즈에서는 그 디폴트로 모든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아이디로 디폴트로 가정을 합니다. 이 프라이머리 키도 디폴트 프라이머리 키 아이디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가시 테이블에서로 레이블로 불러와서 이제 작업할 때 기존에 있는 프라이머리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이디가 아닌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그거를 프라이머리 키를 아이디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는 옵션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employee와 product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employees 테이블이 있고 product 모델에 products 테이블이 있습니다. 각각은 아이디가 다 같긴 하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모델에다가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픽처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픽처라는 테이블에다가 실질적으로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그런 테이블이죠.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 정보를 내가 제품의 사진도 좀 넣고 싶고요. 여기다가 또 우리 직원들의 사진도 이 픽처라는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가정을 해보면은 그러면 인플로이와 픽처 그리고 프로덕트와 픽처 모델이 서로 어소시에이션을 해야 되겠죠. 인플로이는 has many picture가 되겠고요. 픽처는 belongs to employee가 되겠죠. 또 프로덕트는 has many picture가 되겠고 또 픽처는 has many product가 돼야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인플로이와 픽처가 그런 어소시에이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픽처는 employee ID라는 foreign 키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employee ID는 이 관계에서 고유의 foreign 키가 되는 겁니다. employee ID를 픽처 테이블에다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대로 속성명을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employee ID가 아닌 다른 프로덕트 모델로 연결하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픽처를 프로덕트 연결하려면 프로덕트 ID가 포린 키로 지정돼야만 프로덕트와 픽처가 has many belongs to 관계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픽처 클래스는요, 하나의 포린 키를 가져야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다른 클래스들이 2개밖에 없지만은 이게 만약에 10개, 100개 큰 프로젝트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 픽처에다가 포린 키를 100개, 200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는 좀 무리수다. 그래서 이제 레이즈는 이제 belongs to의 옵션에 polymorphic이라는 옵션을 이제 제공을 하면서 어떤 개념을 가냐면은 제3의 가상의 parent 클래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imageable이라는 하나의 클래스를 공통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이놈은 픽처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imageable id라는 foreign key로 딱 달라붙어서 관계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여러 개의 그 쉽게 말하면은 페어런트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imageable 클래스에다가 넣으면 실질적으로 픽처와 연결되는 것은 이 모양을 봐서 알겠지만 imageable id란 말이죠. 픽처는 imageable id foreign key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 픽처가 parent 클래스를 찾아갈 때 imageable이라는 클래스를 찾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레이스는 알죠. 그걸 찾아간단 말이죠. 그럼 이걸 찾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찾아갔을 때는 얘가 갖고 있는 클래스는 각각 다르다. 이 다른 것을 쉽게 말하면은 별칭으로 연결해줘서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 아이디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거죠. imageable id는. 근데 요거를 프로덕트 각각의 틀린 아이디와의 접점을 imageable이라는 가상의 클래스에서 버퍼링 해주는 거예요. 완충 작용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저렇게 모식들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거를 아마 머릿속에 계속 기억해 두면은요, 폴리몰픽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제 문서만 읽고 저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어쨌든 실제로 모델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픽처가 있고요. 인플로이와 프로덕트 클래스 세 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델 클래스가.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픽처는 belongs to죠. belongs to. 무슨 belongs to냐면 imageable이라는 그 parent 클래스로 belongs to가 됩니다.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옵션에다가 polymorphic true라고 옵션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얘가 belongs to 해서 페어런트 클래스를 찾아갈 때 이 옵션이 있게 되면 요 놈은 폴리몰픽 어소시에이션을 위한 페어런트 클래스구나 라고 레이스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인플로이와 프로덕트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인플로이는 has many 실질적 물리적인 픽처스가 되죠. 또 프로덕트는 물리적으로 has many pictures가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as, polymorphic, 여기서는 as, has many, as 옵션을 해주면서 픽처를 얘가 has many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가상의 imageable이란 클래스 정의로 생각을 해라 라고 as 옵션을 써서 써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imageable과 imageable 서로 연결이 돼서 얘가 belongs 하는 거는 imageable이죠. 그럼 imageable은 무한하게 클래스를 정의해서 as imageable만 추가해주면, 옵션을 추가해주면은 이 픽처는 n수의 parent 클래스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각각의 parent 클래스는 여러 가지 모양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을 가진 테이블들이 n수가 있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각각의 테이블에는 클래스에는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붙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폴리몰픽이라는 어소시에이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파일 업로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진 테이블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여러 개의 그 테이블에 그 파일 업로드 테이블들을 폴리몰픽 어소시에이션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봤고 워드 스토리에 그것을 적용을 해서 쓰고 있고 또 여기 우리 랩 R1 랩에서도
저런 식으로 클래스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 코딩해서 써보면요 아주 환상이다 환상.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존 방식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랭귀지로 개발할 때도 저런 로직으로 아마 실제로 다 일일이 다 작업을 해서 아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의 그 테이블마다 저런 연결을 위해서 아주 속을 많이 썩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런 모든 과정을 레일즈는 폴리몰픽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정말 놀라운 기능이에요. 사실 정말 저런 식으로 저는 뭐 다른 스크립트 써가지고 구현해 본 적도 없지만 저런 개념을 이해하려고 처음에는 왜 구현을 못 해봤으니까 개념 잡기가 어려웠죠. 그 강성우 씨 저거 지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는 PHP로 구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저희요? 예. 저희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중간 인터페이스 뭐라 그러지? 중간 매개체가 있는 거잖아요. 저기 이미지 앱이라는 그렇지. 매개체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거잖아요. 개념적인 거예요. 네, 개념적인. 그래서 정의로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한다면 중간자 개념을 빼고 이걸로만 봤을 때는 저걸로만 픽처의 아이디를 가져가요. 그 아이디 값만. 네, 아이디 값만 그 필요한 곳에다 던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대1 관계에 있으면 되면서도 1대 다 관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다 코딩을 해줘야 되죠. 한 번은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각 테이블마다 다 속성을 다 줘야 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네, 값은 하나는.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은 그 페어런트 테이블에다가 그거를 다 넣어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돼요. 그죠? 이거는 자동으로 지금 맵핑이 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동화가 너무나 편리하다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은. 그래서 이미 이제 다른 개발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느낄까 하는 게 난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폴리몰픽을 쓰기 위해서 아까는 클래스 정의 부분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픽처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시 레일즈의 COC 개념이죠. 그 규칙을 따라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픽처의 테이블을 만들 때는요, 이렇게 반드시 자기가 임의로 생각하는 제3의 클래스의 이름을 정의를 해주고 뒤에 언더바 아이디와 언더바 타입 두 개를 각각 인티저와 스트링 타입으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요 이미지 요거는 내가 정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요것도 보면은 무슨 무슨 able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맥상에 얘네들이 레일즈가 미국 애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영어로 문맥상에 아주 자연스러운 단어를 쓸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ageable, 그러면 이미지를 붙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나중에 아까 클래스 정의할 때도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태치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싶으면요, 어태처블이라고 해서 ID, 어태처블 타입 이렇게 쓰면 레일즈의 정신을 레일즈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두 개를 써서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전에 맨 처음에 우리가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할 때 이런 거 있었죠. 이 레퍼런시스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예, 그 레퍼런시스를 이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속성을 데이터 속성에 대한 그 메소드를 스트링, 타임 스탬프, 인티저 하는 것처럼 레퍼런시스라고 메소드 써주면 여기에 이렇게 뒤에 폴리모픽 true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일즈는 가능하면 짧게 코딩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실제로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개념을.
개념을 이해하면 나중에 레퍼런스를 찾아서 바로바로 쓸 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폴리몰픽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셀프 조인이라는 겁니다. 셀프 조인. 자, 셀프 조인은 뭐 아시겠지만요, 하나의 클래스가 자기를 참조하는 겁니다. has many, belongs to 하는데 상대가 자기의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총을 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서로 내가 나를 참조하는 그런 거를 셀프 조인이라고 합니다. 뭐 follow나 following 이런 개념 있죠. 이런 개념을 정의할 때도 결국 유저라는 클래스 하나를 가지고 follow냐 following이냐 뭐 이렇게 서로 정의를 이제 달리해서 자기가 자기를 참조하는 그런 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클래스 정의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자, 예를 들면요, 그냥 보십시오. 그러니까 employee라는 하나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employee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 employee 클래스는요, has many를 하고 있습니다. has many subordinates. 자기 부하 직원을 subordinate라는 용어를 쓴다. 나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부하 직원이었죠. 그 다음에 자기의 매니저, 나의 매니저는 한 명이란 말이에요. 한 명. belongs to. 이렇게 정의를 한다 했을 때 이 부하 직원과 매니저는요 똑같은 인플로이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클래스 네임을 갖다가 옵션 주고요 뒤에다가 인플로이를 써주게 되면은 셀프 조인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상당히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한데 그때 이제 belongs to에는 보면 옵션이 또 foreign key라는 옵션이 또 추가됩니다. 매니저 아이디. 자,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 has many나 belongs to에는요 이 foreign key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없지만은 디폴트로 이 foreign key는 뭐가 되겠습니까? has many의 가 갖고 있어야 될 foreign key를 말하는 거죠. 그 foreign key는 자기의 parent 클래스의 뒤에다가 underbar id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클래스 네임이 subordinate 나의 부하 직원은 has many인데 부하 직원이 has many 하고 있는 부하 직원의 클래스는 employee예요. 또 자기긴 하지만 이 뒤에는 생각하지 말고 subordinate가 가져야 될 foreign key는 뭐죠? employee죠, employee. 자기의 parent 클래스에 underbar id를 붙인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지금 클래스 네임을 employee로 지정해줬기 때문에 이 뒤에는 뭐가 employee id가 자동으로 붙겠죠. 정의를 안 해줬지만 자동으로 그러면 이 employee는 실질적으로는 employee id라는 foreign key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혼란스럽죠.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간 날 때 앉아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근데 밑에 보면은 또 foreign key가 있어요. 이 foreign key는 belongs to. 그러니까 이 employee의 parent 클래스가 매니저 클래스인데 매니저 클래스는 실질적으로는 employee 클래스다. 그 employee 클래스 자기야, 자기.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클래스가 employee구나. 그럼 employee니까 나는 employee에는 employee ID가 있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레이스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employee는 ID가 아니라 foreign key를 매니저 ID로 여기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정의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employee 실제로 물리적인 테이블에는요. employee 테이블에는 employee ID와 그 다음에 매니저 ID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셀프지만 셀프가 셀프를 레퍼런스 하려면 물리적인 게 있어야 돼요. foreign key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employee 테이블에 얘의 employee의 primary key ID가 있고 그 다음에 foreign key가 있겠죠. 그죠? 그 foreign key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를 참조하기 때문에 employee ID가 있어야 되고 underbar ID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의하는 것처럼 매니저 ID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employee ID가 당연히 레이스가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된 거고
밑에서는 이 foreign key 두 개 중에 어느 걸 쓸 거냐 이지 어느 거를 그거를 지정을 해줍니다. 매니저 아이디로. 혼란스럽죠. 그러나 나중에 이 스크린캐스트 한번 다시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로미온 레이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선 셀프 조인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도 헷갈릴 것 같아서 미리 스크린캐스트 떴어요. 보세요. 셀프 조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프로젝트를. 네, 번들 인스톨이 되면 디렉토리를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에는 employee 모델을 scaffold generator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employee 모델에는 account 필드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예제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employee ID 인티저와 manager ID 인티저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employee 모델 클래스에서 예제의 내용을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그 서블라임 쓰는 거. 모델 디렉토리에 employee 클래스를 이렇게 복사해 놓을게요. 변경된 내용은 employee 모델이 has many subordinates. subordinate는 부하 직원이라는 뜻이고, 클래스 네임은 self join으로 employee를 모델을 여기다 다시 쓰게 되겠습니다. belongs to는 manager, 여기에 또 클래스 네임은 employee로 self join 하게 되겠고, 이 매니저에서는 foreign key를 매니저 ID로 하겠습니다. subordinate에서는 별도로 foreign key를 옵션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까 scaffold로 employee 모델을 만들 때 employee underbar ID foreign key를 지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oreign key를 옵션을 추가를 하지 않으면 클래스 이름의 underbar ID가 디폴트로 foreign key로 레일스가 인지하게 되겠습니다. 저장 후에 이 결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레일스 콘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employee 한 사람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수했습니다.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 하잖아요. 이런 실수는 흔히 있습니다. 자, 다시 레일스 콘솔로 들어가서 방금 전에 입력했던 것을 다시 진행하면은 employee 레코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또 한 명의 employee를 새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세 사람을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employee 클래스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employee의 subordinate라고 치게 되면
빈 배열이 결과로 반영됩니다. 또 이번에는 매니저라고 치면 매니저에는 할당되어 있지 않죠. 닐 값이 반영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subordinate 우리가 새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account. 이때는 우리가 sub 1이라고 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account 이름이 sub 1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employee ID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세 번째 그것은 인프가 3이니까. employee의 마지막에 만들었던 employee ID 값이 3이기 때문에 이 employee ID가 3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와 같이 as many로 연결해 놓으면 child 객체를 새로 생성할 때마다 자동으로 child 객체의 foreign key 필드 값이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니저 belongs to manager를 새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매니저 다음에 create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요. belongs to 속하는 필드를 새로 추가할 때는 create를 앞에 붙입니다. 그리고 account 속성을 하나 주고요. man1이라고 추가합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매니저 ID 값을 추가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account man1이 생성되고요. 매니저 값이 3으로 할당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emp subordinates 치면 방금 전에 추가했던 sub1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를 보시면은 매니저는 지금 추가했던 man1이 반환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뭐 이해가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기능은 복잡하긴 하지만 잘 활용하면 아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include라는 belongs to에 include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또 아주 유용한 그런 옵션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설명은 이제 뭐 second order association을 eager loading 한다라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eager loading은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거는 뭐냐면요. 여기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기 클래스 정의선을 보세요. 이 클래스에는 라인 아이템, 그 다음에 오더, 커스터머 이 세 개의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으로 보면은 커스터머가 제일 상위죠. 그 다음에 그 오더, 그 다음 라인 아이템. 이거는 이제 위에가 라인 아이템의 페어런트, 오더의 페어런트, 커스터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커스터머는 has many orders를 갖고 있고, 오더는 has many line item을 갖고 있고요. 또 line item은 belongs to order가 있고, 또 order는 belongs to customer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 customer, order, line item은 각각 그 종속 관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오더를 하나 잡아서 오더 인스턴스를 하나 내가 가져와서 오더를 하나 가져와서 그 오더의 커스터머 오더.커스터머 하면 그 커스터머를
불러오겠죠. 그럼 또 그 커스터머 점 뭐죠? 오더에 제가 헷갈렸습니다. 라인 아이템이죠. 라인 아이템. 라인 아이템에 점 다음에 오더를 쓰면은 오더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점 커스터머는 커스터머를 불러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써야 될 상황이 많이 될 때, 그때는 이렇게 불러올 때마다 쿼리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쿼리가. 그런데 이제 include 옵션을 쓰면요, 한 번의 쿼리에 이 여러 번의 그 쿼리를 한 번의 작업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저거를 이제 eager loading이라고 그러는데 좀 개념적인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지금 다시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라인 아이템의 한 인스턴스를 이제 잡아서 그것의 페어런트, 오더, 그다음에 커스터머까지. 그러니까 한 라인 아이템에 대한 커스터머가 누구냐를 계속 여러 번 써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때마다 이 세 단계의 쿼리를 계속 불러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 include 옵션을 belongs to에다가 쓰게 되면은 이거를 한 번에 줄여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 맨 하단에 있는, 맨 아래 개념적으로 제일 밑에 바텀에 있는 그 라인 아이템 belongs to에다가 include 최상위에 있는 커스터머를 지정해 주게 되면은 이러한 호출이 eager loading에 의해서 아주 빠르게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어소시에이션은 SQL 쿼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작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쿼리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그런 작업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어소시에이션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관련됩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은 바로 이런 자기 의도한 바를 효과적인 쿼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나오는 게 카운터 캐시라는 그 아주 사실은 실질적으로 개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 캐시라는 건 뭐냐면요, 그 has many를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페어런트가 있고 child 클래스가 있을 때, 테이블 있을 때, 내가 예를 들자면 포스트가 있고요, 근데 코멘트가 있다고 이제 예를 듭시다. 게시물이 있고 댓글을 다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의 그 게시물에 코멘트가 여러 개 달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포스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점 코멘트 점 사이즈 하면 그 게시물에 현재 몇 개의 코멘트가 달려 있는지를 우리가 숫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계속 쿼리를 날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의 테이블에 그 레코드가 뭐 예를 들어 10개, 20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쿼리를 20번, 10번, 20번 쿼리를 날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서버 부하가 엄청나게 걸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한 것이 바로 저 카운터 캐시라는 옵션입니다. 저거는 그 레일스가 이 커멘트의 개수를 캐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캐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DB로 연결되는 콘솔을 보면 그 부분이 분명히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쿼리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두 개의 오더와 커스터머 두 개의 클래스라고 생각한다면 커스터머는 has many order고 오더는 belongs to customer입니다. 그랬을 때 커스터머가 주문한 개수가 몇 개냐라고 그 개수를 알고 싶다고 판단을 할 때, 저 상황을 가정을 할 때 이때는 사이즈 메소드를 쓸 때마다 쿼리 카운트가 계속 날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레이즈는
카운트 캐시라는 걸 belongs to의 옵션으로서 지정해줘서 true 값으로 이 부분을 캐시 메모리에다가 두고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카운터 캐시만 옵션으로 지정해주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테이블에 필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캐시를 쓰고 싶을 때는 페어런트 테이블에다가 child 테이블 클래스 테이블의 이름 언더바 카운트라는 필드를 추가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orders count라는 raise가 디폴트로 인지할 수 있는 그 카운터 캐시를 쓸 수 있는 컬럼 이름은요, 이런 식으로 raise의 방식으로 쓸 수 있지만 내가 임의로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디폴트 컬럼 네임을 오버라이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쓰고 내가 임의로 카운트 컬럼의 이름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유연성을 제공해 주죠. 그러나 이제 이 orders count라는 또는 자기가 만든 카운터 필드의 그 이름은 요 정의가 들어가면 옵션이 추가됨으로써 read only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read only.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저 필드 값은. 따라서 내가 어떤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업데이트 어트리뷰트를 써가지고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에러가 나버립니다. 예외가 발생하죠. 왜? read only 속성에다가 어떤 작업을 한다라고 레이스가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카운터 캐시에다 true를 썼죠. 이 true를 쓰게 되면은 레이스 방식의 디폴트 카운터 컬럼 이름을 가정해서 orders underbar count를 카운터 컬럼으로 쓴다는 겁니다. true를 쓰면. 그러나 true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심볼의 컬럼 이름을 사용자가 만들었던 내가 임의로 정의한 컬럼 이름을 쓸 수 있다. 쓸 때는 true 대신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필드 이름을 심볼로 여기다가 할당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는? 그렇죠. 예. 리드온이라는 게 카운트 오더 그 필드 컬럼만 하시는 거죠? 그쵸, 컬럼. 커스터머를 아예 수정 못한다는 그거. 아, 그건 아니고 컬럼 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속성 값을 작업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스크린캐스트를 미리 예, 지금 블로그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블로그는 지금 포스트 그리고 코멘트 두 개의 모델이 서로 어소시에이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블로그를 전 서버에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루비마인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루비마인이 3.2 버전에서 4.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상당히 많이 향상됐습니다. 루비마인은 커맨드 라인에서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 1.0부터 썼어요. 네. 모드 스토리는 저걸로 거의 다 해버렸어요. 예, 이제 불러와졌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터미널 콘솔입니다. 예, 제대로 좀 실행이 되고 있고요. 포스트로 이동하면은 두 개의 레코드가 이제 입력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이 인덱스 뷰 페이지에서 현재 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코멘트의 수를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스트의 인덱스 뷰 템플릿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포스트에 잘못 들었어. 컨트롤로 해서 인덱스 여기서 그래서 카운트라고 컬럼 헤드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포스트 comments size 이렇게 해주면 포스트에 코멘트 개수를 알 수가 있죠. 저장하고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 카운트에 지금 현재 첫 번째 레코드는 2개의 코멘트가 있고요. 두 번째 레코드는 코멘트가 전혀 없죠. 지금 이 상태는 레코드를 하나씩 불러올 때마다 코멘트를 카운트하는 SQL 쿼리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 서버에서 보면은 콘솔 창을 보면은 잘못 눌렀어. 지금 블록이 좀 지우는 게 여기까지 했나? 삭제해주고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포스트 테이블에 요거 아니지. 여기야?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미안합니다. 콘솔 창을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셀렉트 카운트를 해서 포스트 1번, 2번에 대해서 각각 쿼리를 실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2개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포스트 개수가 많으면 그 개수만큼의 SQL 쿼리를 실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레이즈에서는 이런 경우에 카운트 캐시라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운트 캐시는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면은 우선 우리가 지금 post.rb post 클래스 파일과 그 다음에 코멘트 클래스 파일 2개를 우선 열어보고요. 2개의 관계를 보면은 일단 포스트는 has many comment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는 belongs to post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elongs to post에 이런 식으로 count cache true라고 써주게 되면은 레이즈가 그 캐시에 코멘트 개수를 항상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쿼리를 날리지 않아도 되게끔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서버의 부하를 줄이고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우선 카운트 캐시를 true로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 포스트 테이블에 comments underbar count라는 컬럼을 일단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migration을 하나 만들고 migration add comments count to post 그래서 comments count 이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죠. comments 복수에다가 underbar count라고 쓰고 이거는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가 되겠죠. 예, 마이그레이션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은 마이그레이션 방금 하는 마이그레이션 보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가해 줘야 될 것은 추가된 커맨스 카운트의 디폴트를 제로로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컬럼이 하나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레코드에 대해서 새로 추가된 컬럼의 값을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것 같이 포스트에 우선 추가된 컬럼의 정보를 리셋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포스트를 불러와서 각각에 대해서 갱신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갱신 작업할 때는 포스트에다가 업데이트, 밸리데이션을 피하는 업데이트 어트리뷰트라는 업데이트 어트리뷰트는 액티브 레코드의 메소드를 써서 현재 그 방금 만든 코멘트 카운트 값을 포스트 코멘트 개수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바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카운트 캐시 true로 해놨기 때문에, 카운트 캐시 true 상태에서는 왜 에러가 나냐면은 일단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코멘트 썬더바 카운트가 카운트 캐시 true로 설정되면은 리드 온리 속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이그레이션 추가한 이러한 업데이트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코멘트 처리해 주고요. 아니, 삭제해 주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dmigrate. 네, 됐고요. 그러면은 우선 제대로 됐는지 한번 db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db 콘솔로 가서 select post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제대로 갱신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 우리가 다시 카운트 캐시를 true로 설정을 해주고, 다시 브라우저에서 콘솔 창을 깨끗이 비운 다음에 콘솔 창이 아니죠. 지금 여기 마이너스 서버를 돌렸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콘솔 창을 깨끗이 지우고, 이게 좀 지우는 게 이게 안 돼요. 클리어를 지우고요. 그래서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 컬이 없어졌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한 번에 포스트를 셀렉션 쿼리 했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커멘트 개수를 지금 쿼리 캐시에서 불러서 요 행위 실행이 될 때 이 사이즈는 캐시 값을 불러오기 때문에 SQL 쿼리를 돌리지 않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카운터 캐시를
반드시 써야겠죠. 쓰지 않으면은 서버에 부하가 걸리게 돼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카운트 캐시 기능을 안 이상 이렇게 Parent Child Association을 as many로 걸어놓은 상태에서는 카운트 캐시 기능을 쓰도록 해야겠죠. 예, 이 카운트 캐시 이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개발할 때. 그럼 아래 모델 빠지고 이러면 알아서 업데이트 되는 거만 그다음부터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이브하고 딜리트 할 때 자동으로 카운터가 그게 이제 리드 온이라는 것은 레이즈가 백그라운드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리드 온리가 되는 거고 추가되면 플러스 1, 삭제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난 그전에 이건 몰랐을 때는 이거 작업을 하다가 뭘 했냐면 콜백을 써가지고 추가될 때 삭제할 때마다 레코드의 값을 갖다가 그러니까 속성에 값을 빼주고 다니고 그렇게 썼다고.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그 과정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 그걸 카운트 테이블에 원래 따로 추가해서 쓰시고 있었던 그걸 갖다가 그렇게 내 옛날에는 이걸 터치를 몰랐을 때 하면서 야 이거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딱 읽다 보니까 터치는 게 있더라고. 이야 이거 너무 편리하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굉장히 개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건 마지막 이제 터치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belongs to에 대한 건데 아주 이것도 굉장히 유유적절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터치는 뭐냐면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트와 코멘트가 두 개의 모델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소셜 그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면은 댓글을 단 놈이 제일 가장 최상단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포스트가 이 댓글이 달렸는지 최근에 달렸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야 포스트에 인덱스를 걸어가지고 제일 최근에 코멘트가 추가된 놈을 제일 상단에 올려줘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터치를 몰랐을 때는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트에다가 컬럼 하나를 둬가지고 코멘트가 추가될 때 콜백을 불러가지고 그 포스트에 그 업데이트 포스트 업데이트 거기다가 이제 현재 시간을 그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터치가 해야 돼. 지금 터치 해주는 거를 내가 직접 구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좀 전에 말을 잘못했죠. 내가 터치라고 얘기했죠. 내가 말 잘못했어. 아까 카운트 캐시였는데 지금 말하는 게 터치를 말하는 겁니다. 터치를 알고 나서 이제 그렇게 그 부분이 저 옵션 하나로 그냥 깔끔하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일드 객체가 세이브 되거나 이제 그 업데이트 될 때 그때 이제 그 페어런트 그 클래스에 업데이트 at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로 업데이트드 at 필드를 현재 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준다. 터치 옵션이 이제 그런 건데 실제로 이제 코딩 상에서 보면은 요겁니다. 이렇게 belongs to에다가 touch true를 해주면 이 커스터머가 오더를 추가할 때마다 커스터머의 업데이트드 at 날짜가 지금 시간 현재 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 또는 아까 카운터 캐시와 비슷하게 내가 그 디폴트 그러니까 터치에서는 디폴트가 뭡니까? 속성이 업데이트드 at이라는 것이 디폴트. 그건 추가로 해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모델을 만들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 at이라는 타임 스탬프가 레이즈가 추가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어트리뷰트를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카운터 캐시에서처럼 터치 다음에 true 대신에 내가 임의의 그 필드 이름을 업데이트용 타임 스탬프로 쓰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지정한 그 필드를 심볼로 써주게 되면은 이놈이 터치할 때 업데이트 에셋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필드의 값을 업데이트 한다는 거죠. 이것도 유용합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포스트를 수정했을 때 업데이트 날짜가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코멘트가 업데이트 됐을 때 날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코멘트 업데이트 엣이라는 걸 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 우리가 하는데 포스트 코멘트라는 상황이라면 코멘트 업데이트 엣이라 주면은 포스트의 업데이트드, 디폴트는 업데이트드 엣과 코멘트 업데이트드 엣 두 개를 유지해주면 아주 그 효율적으로 업데이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당히 이제 그 어렵기도 하고 유용한 그 내용을 했습니다. 아까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어소시에이션이 왜 필요한가 한 이유를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어소시에이션들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옵션들이 많은데 그 옵션들 중에 우리가 오늘 몇 개를 우선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억나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 폴리몰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카운트 캐시인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카운트 캐시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터치라는 개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운트 캐시, 폴리몰픽, 그 다음에 카운트 캐시, 터치. 이거는 아마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개발할 때 굉장히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서버에 특히 이제 DB 쿼리 트랜잭션을 또 줄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